이제 키포인트를 보시면 새로운 교육 제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 그리고 진로, 과정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교육 제도들이 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마다 다른 학생만의 특성 그런 것들은 이제 진로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마다 진로는 다 다르니까요. 학생의 진로를 중심으로 교육 제도가 변화하고 있고 학생이 진로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을 평가하는 얼만큼 진로에 충실하게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육 제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학생의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겠죠. 학생의 진로를 설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학생이 키자니아 같은 데 가가지고 모든 진로 활동을 다 해본다고 자기한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 성향을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당연히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학부모님과 상담을 해볼 때면 매번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이 정말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지금 학부모님들도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주변의 친구들과 여러 가지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진로와 연관돼서는 사회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그 학생의 진로적인 자아라고 봤을 때 학생의 재능이나 적성, 진로들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예전에는 꿈과 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능 부분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도표이기도 한데요. 그 재능과 노력, 이게 상관관계에 대해서 미시건 대학교 연구팀에서 예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임, 음악, 체육, 학습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재능이 중요할까? 아니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니까 재능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노력은 아주 열심히 모든 걸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비율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느 것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 게임이나 음악 분야에서는 재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4. 음악 79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게임을 잘하려도 재능이 필요하다. 학생들마다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죠. 그런 재능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음악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 듣는 귀가 또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절대음감, 상대음감, 사람마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다. 재능이 없는 학생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음악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재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학습은 어떨까? 스포츠는 갖고 태어나가야 되는 게 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시죠? 또 상당히 재능이 중요한데 학습적인 부분이 재능이 96, 노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4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신문에도 많이 나온 적이 있었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시는데 사실 약간 조금 오해가 있는 조사 결과이긴 합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럼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공부를 못해서 노력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난 노력해도 안 되는 거네. 이번 생은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제 도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는 상당히 숨겨진 것이 조금 있습니다. 재능과 노력을 따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놨는데요. 학습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재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아웃라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이제 이 책에서 유명한 내용은 한 분야에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해졌죠. 한 분야에 그쪽에 관련된 재능이 없더라도 1만 시간 동안 노력을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1만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8시간씩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재능보다는 그 시간 동안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노력이 중요한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의 후반부까지 잘 읽다 보면 노력을 하게 만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
특정 분야에 노력을 하고 싶은데 그 노력을 하게 만드는 환경이 없다면 1만 시간 동안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부터 세계적인 피겨 선수인 김연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이제 하루에 8시간씩 아니면 12시간씩 피겨 스케이팅을 1만 시간 동안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에만 몇 년간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없겠죠.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은 김연아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력이 중요하냐? 아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그 사람의 재능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아웃라이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아주 유명한 책 중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에 필요한 것은 재능이나 환경보다 열정적인 끈기다. 1940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런닝머신 실험이 있었습니다. 런닝머신을 실험자들한테 가장 빠른 속도로 10분 이상 달리기를 실험을 했고, 그 실험에서 통과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대부분은 다 중도에 포기했는데 10분 이상 가장 빠른 속도로 런닝머신을 달린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몇 년 단위로 추적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런닝머신에서 끝까지 간 사람이 최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그래서 끈기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끈기가 중요하다. 그 재능보다는 환경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이 중요하다. 열정이 있으면 끈기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프로게이머도 재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프로게이머가 이제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프로게이머들이 하루 종일 얼마나 게임하는지를 보면 절대 프로게이머 되고 싶다는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데 그렇게 뭐 일주일만 하면 거의 일반적인 학생들은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심각하게 게임을 합니다. 진짜 게임에 대한 끈기, 열정이 없으면 그 노력을 쉽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열정적인 끈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그릿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책은 환경이 중요하다. 이 책은 끈기가 중요하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환경이나 열정이다라는 것이 이제 두 책의 결과인데요. 환경이나 열정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노력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다 합쳐지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노력이 뭐냐? 제가 앞으로 6년간 피겨스케이팅을 할 자신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할 만한 충분한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 노력을 할 만한 열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프로게이머가 되는데 12시간, 14시간 이상씩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요즘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신데 앞으로 1만 시간 동안 축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지금부터 열심히 아이돌 연습생이 된다고 해서 BTS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 노력을 할 수 있는 그건 학생들 각기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마다 특정 분야에 1만 시간 동안 노력을 할 수 있다. 나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1만 시간 동안 노력을 할 수 있다. 의사와 관련된 공부를 1만 시간 동안 할 수 있으면 그 학생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법조문을 1만 시간 동안 읽어도 크게 지루하지 않다. 그런 친구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재능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봤을 때 학생을 성공시키고 싶으시다면 그 학생이 어느 분야에서 1만 시간 동안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분야의 재능을 갖고 있을지를 어떤 분야에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미리 찾아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뭐냐? 그게 이제 그 학생의 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학생의 적성이라고 봤을 때 열정은 그 학생의 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능, 적성, 진로가 잘 맞춰져야 성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능이나 적성,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이 학생의 재능은 무엇이며 적성은 어떻게 되고 진로,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재능과 관련돼서는 학생들마다의 능력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능력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능력을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그 사고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